상속 개시 전 미리 준비하는 5가지 똑똑한 절세 팁. 1.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 증여다. 그리고 사전 증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빠를수록 좋다. 첫째, 사망일 전 10년 상속인 외의 사람은 5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이다. 즉,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 사망한다면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가액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물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세액 공제를 통해 차감해준다. 반면 자녀에게 증여하고 10년이 지나서 사망한다면 당초 증여한 재산은 당시에 증여세를 낸 것으로 끝나고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둘째, 증여세 역시 증여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일정 세율 구간까지 금액을 정해서 몇 번에 걸쳐 증여함으로써 세부담을 낮출 수 있다. 셋째, 시간이 갈수록 재산 가치가 커진다고 가정하면 증여일이 늦어질수록 세부담이 커지므로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2. 보유 재산 리스트를 만들어라. 사전 증여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유 재산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좋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사람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부부 각자의 명의로 된 목록을 만든다. 목록에서 사전 증여를 했을 때 절세 효과가 가장 큰 자산의 순서로 사전 증여를 계획한다. 일반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형 부동산, 주식 등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3. 양도 차익이 큰 부동산을 증여하라. 양도 차익이 큰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도 그만큼 크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경우 팔아서 양도세를 내느니 자녀에게 증여해서 증여세를 내는 쪽을 선택한 사례가 많아졌다. 주택을 팔아서 양도세를 내고 남은 현금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내는 것, 즉 양도세 플러스 증여세보다 주택 자체를 증여해서 증여세만 내는 것이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할 수 있으면서 세부담도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사례도 늘었다. 이는 배우자에게 증여의 취득가액을 높인 후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양도하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여러 사람한테 나누어 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진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에게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과세된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부터 최대 50%까지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 명에게 나누어 줄수록 증여세가 줄어든다. 가령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했을 때 계략적인 계산을 해보면 성인 자녀 한 명에게 5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8천만 원이지만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 자녀의 배우자에게 1억 1천만 원, 미성년자 손주 2명에게 1억 2천만 원씩 증여한다면 총 증여세는 4,600만 원으로 3,4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다. 또 사망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예금 인출은 주의하라.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까 싶어서 부모님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미리 인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계좌에서 사망일 직전 1년 이내에 2억 원,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예금이 인출된 경우에는 상속인들에게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인출한 금액에서 인출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다. 10억 원 이하를 인출하는 경우 인출 금액의 80%를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해버리는 셈이다. 따라서 사망이 임박해서 예금을 인출했다면 사용처 증빙을 철저히 챙겨놓는 것이 좋다. 상속 개시 후 챙겨야 할 5가지 똑똑한 절세 팁.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상속 재산이 확정된 상태다. 더 이상 재산을 줄여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상속공제를 최대한 받는 절세 방법과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 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사망일 이후 챙겨야 할 상속세 절세 전략을 살펴보자. 1. 상속세 신고기한을 잘 지켜야 한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여유를 두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상속세액의 3%만큼의 신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추가된다. 상속 재산을 나눌 땐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인지 검토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을 충족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을 때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한 자녀가 있는지부터 체크하고 만약 있다면
그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 것이 좋다. 공제 금액이 가장 큰 배우자 상속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한도 내에서 공제해준다. 배우자가 얼마나 상속받는 것이 좋은지, 어떤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잘 따져서 정해야 한다. 3. 상속 재산 협의 분할은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재협의 분할을 하게 되면 상속인들 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나중에 번복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상속인들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히 해야 한다. 4. 상속세가 없더라도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좋다. 흔히 상속세가 없으면 상속 등기만 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나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상속을 받았을 때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세를 신고해 두는 것이 좋다.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는 양도세까지 고려해야 한다. 상속 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으면 당장의 상속세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부동산을 팔 때 낼 양도세까지 함께 고려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원래 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주택과 양도 순서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질 수 있으니 팔기 전에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